오늘은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2차, 3차, 4차 방정식에는 근해 공식이 있는데 5차 이상의 방정식에는 근해 공식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두 영상에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사칙연산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도 제곱근 기호가 한 겹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이유, 그걸 살펴봤어요. 두 논리 다 사칙연산만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혹은 루트 한 겹만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한편으로는 근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근이 바뀌어야 해서 모순이 나왔죠. 자세한 설명은 지난 설명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는 이렇게 루트가 두 겹이 있죠. 근데 지난 영상에서 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루트를 두 번 씌우는 거는 왜 문제가 안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루트를 두 번 씌운 근해 공식이 있다 가정하고 근들의 위치를 바꾸는 연속적인 경로를 어떻게 잘 잡아서 한편으로는 근이 바뀌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근이 안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를 똑같이 펼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해 공식이 버젓이 이렇게 두 겹짜리로 있다는 얘기가 두 겹에서는 똑같은 논리를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던 얘기는 이런 개수들로 표현한 어떤 값이라고 하더라도 사칙연산의 루트를 한 번 씌운 표현이라면 이게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정한 경로를 따라가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 이유는 루트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원점을 결과적으로 한 바퀴도 안 감는다는 것에 있었죠. 얘가 한 바퀴도 0을 안 감으니까 그래서 루트를 한 겹 씌워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죠. 루트 안에 있는 표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뿐만 아니라 0을 결과적으로 한 번도 안 감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도 그 값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루트를 한 번 씌운 값은 얘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만 알지 이거 자체가 0을 한 번도 안 감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지지고 볶은 다음에 또다시 루트를 취하게 되면 이 바깥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은 여전히 제자리지만 걔는 0을 몇 바퀴 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깥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걔는 제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를 못 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하는 세타가 0에서부터 4까지 가는 근들의 변경 경로를 보면 하나의 큰 경로 하나로 본다면 똑같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어떤 다른 경로 B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걸 하나를 A라고 하고 이런 것과 유사한 다른 경로를 또 B라고 한다면 A 경로를 갖다가 B 경로를 갖다가 A를 또 거꾸로 갔다가 B를 또 거꾸로 가면 즉 세타가 0에서 4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세타가 이번엔 0에서 16까지 가는 걸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이 전체가 어떤 또 하나의 경로가 될 텐데 이번엔 루트를 두 겹 씌운 표현들도 제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 경로를 가게 되면 어떤 표현이든 개수들로 표현한 루트 한 겹에 있는 표현들은 다 제자리로 오게 되죠. 다만 0을 몇 바퀴 감을 수는 있겠죠. B 경로도 루트 한 겹짜리 표현은 어떤 표현이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요. 그런데 여전히 0을 몇 바퀴 감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A, B, A 인버스, B 인버스 이렇게 경로를 다시 거슬러 오다 보면 어떤 표현이든 루트 한 겹짜리도 제자리로 오는 것은 물론이고 걔도 0을 한 바퀴도 안 감는다는 얘기를 더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가 두 겹이어도 제자리에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잘 음미해 보신다면 그러면 이런 경로들을 잘 잡아서 3차 방정식에서 이런 걸 잘 잡으면 근호 두 겹이 모순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성질을 가지는 A, B 경로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이런 형태의 경로를 조합해보면 결국엔 근들 각각이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고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모순을 얘기하려고 하면 한편으로는 근이 바뀌고 한편으로는 근이 안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편으로 봐도 근이 안 바뀌고 다른 편으로 봐도 근이 안 바뀌는 거니 모순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근이 3개일 때 결국 근들끼리 위치를 바꾸는 경우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제자리인 경우를 포함해서 하나가 제자리고 2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들 3가지, 그리고 이렇게 로테이션 도는 경우 2가지, 총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원소가 3개 있을 때 순열의 개수가 3팩토리얼이니까 6개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인버스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인버스니까 이 4개는 인버스가 자기 자신이고 얘는 인버스가 얘고 얘는 인버스가 얘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세타가 0에서 1로 갈 때 1과 2가 자리를 바꾸고 세타가 1에서 2로 갈 때 1과 3이 또 자리를 바꾸고 A 인버스로 갔다가 B 인버스로 가는 AB, A 인버스, B 인버스 따라서 각 1, 2, 3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1은 2로 갔다가 2에서 제자리에 있었다가 2에서 다시 1로 갔다가 1에서 다시 3으로 가는, 그래서 1에서 3으로 가는 게 되고요. 3은 A에 의해서 제자리에 있었다가 B에 의해서 1로 갔다가 A 인버스에 의해서 2로 갔다가 B 인버스에 의해서 제자리에 있는, 그래서 3은 2로 가고 2도 해보면 1로 갑니다. 그래서 이 경로는 1, 2, 3이 이렇게 로테이션 취하면서 자리를 바꾸는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근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근이 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모순이 나왔던 거였죠. A와 B가 각각 이 6가지 종류들 중에 하나씩이라고 하면 총 6 곱하기 6해서 36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 B, A 인버스, B 인버스를 해보면 얘 아니면 얘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만 나오게 돼요. 가운데 있는 이 3가지 경우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A나 B가 이 3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A, B, A 인버스, B 인버스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때는 얘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3차 방정식의 루트 2겹으로는 우리의 같은 논리로 모순이 안 나오는 이유예요. 한편으로는 근이 안 바뀌는데 한편으로는 근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뀐다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항상 있으니까요.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는 루트가 3겹이 있어요. 4차 방정식에는 근의 공식에 루트가 2겹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우리 논리로 보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근이 4개일 때 얘네들의 순서 바꿈의 종류는 총 24가지가 있습니다. 걔네들 중에 하나를 A, 하나를 B로 잡아서 A, B, A 인버스, B 인버스 형태로 근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들을 모두 생각해보면 12개만 나와요. 다 제자리에 있는 거 하나랑 2개끼리 자리 바꾸는 거랑 이런 게 3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만히 있고 3개끼리 사이클 도는 거. 사이클 방향에 따라서 2가지 종류가 있고 가만히 있는 게 4개 중에 뭐냐에 따라서 4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종류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3개, 8개 다 더해서 12가지 종류가 있어요. 24개의 순열 중에 A를 아무거나 하나 취하고 B를 아무거나 하나 취했을 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게 이런 종류의 12가지들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 12가지 종류들만 가지고 A, B가 다 이 12가지 종류 안에서만 나온다고 했을 때 A, B, A 인버스, B 인버스 취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순열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이 종류와 이 종류만 나오고 얘는 안 나옵니다. 자리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근 3개짜리 했던 것처럼 안 바뀌는 경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 2겹으로는 표현했다고 하면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근의 공식에 루트가 2겹으로만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경로를 잘 설정해서 한편으로는 근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근이 바뀌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어서 모순이 이끌어내지는 거죠. 근데 얘네들 가지고 A, B, A 인버스, B 인버스 형태를 취해보면 이번엔 또 얘만 나옵니다. 그래서 근호 3개짜리로는 표현이 가능한 게 모순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대망의 5차 방정식을 보시죠. 1, 2, 3, 4, 5의 근의 위치를 바꾸는 그런 순열이 이번엔 120개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애들로 A와 B를 잡아서
또 AB, A인버스, B인버스 꼴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애들을 또 추려내고, 이걸 아무리 반복하고 반복하더라도 아까처럼 모든 근이 제자리에 있는 그런 하나의 순열만 나오는 형태로 수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없는 이유가 되어요. 유한번의 루트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모순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근의 공식에 루트가 한 100겹 정도 쓰여 있다고 가정해보죠. 근의 공식이니까 어쨌든 표현을 유한번 쓰긴 해야 될 거잖아요. 이런 순열들로 조합해서 이거를 101번 정도 반복해가지고 나온 어떤 경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 근들의 위치가 뭔가는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럼 그 경로를 따라서 가면 루트 100겹짜리로는 어쨌든 개수들로 표현했을 때 0을 한 번도 안 감기 때문에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근이 위치가 바뀌어서 제자리로 안 되는 이런 모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왜 5개가 되면 이런 형태로 순열들을 만드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무한히 반복해도 왜 하나의 순열로만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 사실만 체크를 해보면 납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재미있는 성질 하나를 살펴보면 돼요. 5개의 근이 있을 때 그 중에 3개가 자리를 바꾸고 2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개가 뭔지 선택하는 경우가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10가지가 있고, 그 선택을 로테이션 시키는 방향이 2가지니까 총 20개의 순열이 있을 텐데요. 이런 20개의 순열들 안에서 어떤 순열 A도 이 20개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순열 BC에 대해서 BC, B인버스, C인버스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걸 보여볼게요. 이 20개 각각이 다 뭔가 다른 20개 중에 하나인 BC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게 따라오는 게 이 B 역시 20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리고 이 D, E, F, G라는 애들도 모두 이 20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이 또 쪼개져서 나타내지고요. 그 얘기가 즉 무슨 얘기냐? 이런 20개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줄이려고 해봐야 그 20개는 여기에 계속 나온다는 거죠.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보이느냐? 간단합니다. 이걸 A라고 해볼게요. 이런 것과 유사한 유형 BC에 대해서 A는 BC, B인버스, C인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B를 1을 2로 보내고 2를 4로 보내고 4를 다시 1로 보내고 3, 5는 그대로 있는 거라고 해볼게요. C는 2를 5로 보내고 5를 3으로 보내고 3은 2로 보내는, 그리고 1과 4는 그 자리에 있는 이런 자리 바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BC, B인버스, C인버스 했을 때 A가 나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BC, B인버스, C인버스 따라서 1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게요. 1번이 B를 따라서 2번으로 갑니다. C를 따라서는 5번으로 가고요. B인버스 따라서는 5번 그 자리에 있습니다. C인버스 따라서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2로 가죠. 그래서 1번이 2로 갑니다. 2는 어디로 가느냐? B를 따라서 4로 갔다가 제자리에 있었다가 거꾸로 2로 갔다가 거꾸로 3으로 갑니다. 2가 3으로 가죠. 3에서는 어디로 가냐? 제자리에 있었다가 2로 갔다가 1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3은 1로 가죠. 4는 1로 갔다가 제자리에 있다가 다시 4로 갔다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즉 4는 4로 갑니다. 5도 제자리에 있었다가 3으로 갔다가 제자리에 있었다가 5로 거슬러 갑니다. 즉 5는 5로 갑니다. BC, B인버스, C인버스를 따라서 가보니까 A랑 똑같은 형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아무리 취해봐야 근의 위치가 바뀌는 건 계속 나온다. 그래서 루트 유한겹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5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수학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